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 영역 김지송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16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파트였는데 그 도함수의 활용에서 뭘 했었냐? 그러니까 우리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음수면 감소한다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했던 내용들은 모두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할 내용들의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기본 과정이랄까, 약간 뭐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랄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내용을 잘 모르면 오늘 이 시간부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 잘했잖아?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거야. 그래서 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암기 많이 하지 말자. 암기 딱 필요한 것만. 난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를 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중에 암기를 까먹더라도, 암기한 내용을 까먹더라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걸 함께 유의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극대 극소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극대 극소도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책을 보시면은 뭐 극대란 어떻게 정의한 데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느낌만 알고 갈게요. 자, 극대 극소는 영어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아. 자, 영어에서는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영단어를 썼죠. 자, 로컬 맥시멈 미니멈.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최대값, 근방에서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방에서 최대값, 근방에서 최소값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극대는 무엇이냐? 근방에서 최대가 되는 점들이니까 예를 들어 잘 찾고 있지 여러분?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지? 여기 말고는 없죠. 그 근방에서 최대값. 그럼 이번에는 극소값 찾아볼게. 극소라는 거는 근방에서 최소야. 근방에서 최소, 근방에서 최소.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극대랑 극소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값 자체로는 하나로 유일하거든. 근데 극대 극소는 어쨌든 우리 전체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근방에서 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쉽진 않죠. 그리고 뭐 엄청 어렵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볼 거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함수를 알고 싶을 때 뭐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그래프를 알고 싶을 때 확실하게 극대랑 극소가 중요한 포인트는 맞거든? 인정하십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고 아니면 뭐 내려갔다가 꺾여서 올라가는데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극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 그러니까 극대 극소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값을 찾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건데 아니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극대 극소의 어떤 뭐랄까 성질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뭐 다들 공감하겠지만 뭐죠? 바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은 x축의 수평이다. x축이랑 평행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말은 극대 또는 극소이면은 어떤 게 성립하냐면 f'a가 0이에요. 왜?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접선이 기울기가 빵이다. 그 말은 x축이랑 평행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게 맞다고 했어. 근데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말했던 게 있어. 이렇게 명제가 성립하면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명제가 성립해. 그럼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고? 항상 거꾸로 되는 게 가능한가를 궁금해해요. 그 말은 f'a가 0이야. 그때 너는 이 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니? 라는 게 궁금한 거야, 우리 수학자들은.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또 수학자를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예시에는 뭐가 있지? 막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함수다.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 뭐가 있을지? 아니, 미분계수는 0인데 극값이 아닌 거. 그 말은 근방에서 최대 최소는 아닌 거. 근데 미분계수는 빵이야. 되게 유명한 함수인데 바로 x 세제곱입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죠.
지난 시간에 등장하고 이번에도 또 등장해. 지난 시간에 뭐에서 등장했지? 증가면 f'x가 0보다 크다. 그거 아니다. 예시로 x세제곱 있었다. 이런 말 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분계수가 0이야. 언제? 여기서 0,0에서. 그때 미분계수는 0인데 극값은 아니야. 오케이? 다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극값 찾아내기야. 근데 극값 찾아내려고 일단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을 가지면은 0이 되니까 우리가 후보지는 줄일 수가 있어. 그치? 다시 우리는 극값을 찾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그 극값은 0이어야 돼. 그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아니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가? 그게 궁금하잖아. 아니 우리 극값 찾고 싶다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알아낸 방법은 뭐냐면은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 f'x의 부호를 살펴보자. 부호 변화.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면 극소예요. 다시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럼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소야. 근데 이거 외울 거야? 아니죠? 우리 안 외울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아니 f'이 양수야. 그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이었어?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극대 맞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네. 극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야. 다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포인트. 우리 극값을 찾고 싶어. 그럼 첫 번째 후보지를 줄여야 돼. 어떻게? f'a가 0이 되는 a를 찾자. 두 번째, 이렇다고 항상 극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한다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피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대 극소를 찾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찾을 거냐? 첫 번째, 미분계수가 0이야.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만들어. 그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대신 부호 변화를 살피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살짝 오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예시를 들고 왔는데, 하나 예시라기보다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왔는데 이거 참고만 해. 뭐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x는 a에서 이때 미분 가능하면 0이었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이면은 미분계수가 빵이었거든요. 근데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이어도 극값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함수야. 다시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그래도 극값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근처에서 최대 또는 최소는 될 수 있어. 어떤 케이스일까? 빨리 머릿속 떠올려봐.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정말 쉬운 거. 힌트. 자, 간다. 힌트. 네, 절대값 x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지죠? 여기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근데 극값은 맞아? 응, 맞아. 왜? 근처에서 최소거든. 그래서 미분 꼭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 판정까지 했는데 우리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값 구해 볼 건데 사실 최대 최소 구하는 건 그래프만 잘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그리는 걸 할 건데 저랑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고급 스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케이?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의 증감이 바뀐다.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랑 최대 최소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래프 잘 그리자. 이게 핵심. 자, 그냥 예시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fx가 x세제곱 빼기 3x 3x고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주어졌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뭐 할 거냐면은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f'x는 3x 제곱 빼기 3이네. 자, 우리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함수의 부호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정답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지금 이것의 부호를 구하기 위해 얘를 인수분해를 하겠죠? 3x 플러스 1, 3x 빼기 1.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1.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거를 약간 학생들이 놓칠 수가 있는데 꼭 표현하자. 이걸로 헷갈리는 친구들 꽤 많아. 자, 일단 f'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자, 우리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야 감소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 그 다음에 음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하겠대. 그럼 우리는 이 함수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딱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자를 거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럼 여러분 딱 보면 후보지가 보이죠?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겠어. 첫 번째, 여기. 그치? 이 근방에서 최대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까지 최대. 여기까지도 일단 이 점이 최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지는 여기네. 그래서 나는 지금 f-1이랑 f3이 최대값의 후보지라는 걸 알아요. 자, 최소값도 해볼게.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랑 1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의 후보지 f-2랑 그치? 그 다음에 f1이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해봐야 돼. 일단 구하면 f-1은 2가 나오고 f3은 18이 나오고 f-2랑 f1이 둘 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 18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 최소값을 갖는 x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시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미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풀 표시한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마이부터 3까지니까 딱 잘랐어. 그 다음에 최대랑 최소의 후보지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 자, 이제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수능 특강 59페이지에는 유제 1번인데, 자,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일부터 4까지야. 자, 그럼 이번에도 뭐부터 해? 이번에도 미분부터. 왜? 난 도함수의 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x 까지 나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죠? 자, 또다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0이랑 3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다 따라오고 있지? 여기부터 어려워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감소의 증가야?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0, 3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 그럼 우리의 다시 최대값 후보는 여기랑 여기가 될 거고, 최소값은 0에서 그 다음에 4에서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내가 더 높아 보이지만 이건 내가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는 해줘야 돼. 자, 그럼 똑같이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건 f-1이랑 그 다음에 f0랑 f3이랑 f4가 후보지인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계산을 해보면 f-1은 5고 f0는 선생님 미리 다 계산해봤거든? f3은 21이고 f4는 10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죠? 그냥 간단한 숫자 대입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최대값 찾으시면은 21이 최대값 라지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 한 거 똑같아. 그냥 늘 하던 거야. 자, 도함수하고 도함수의 부호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감 따졌고, 그래서 최대 최소의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해봤고, 그 중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진짜 언제까지 할 거냐면 18강까지 계속 할 거예요. 미분하고 도함수의 부호 살피고, 도함수의 부호 살펴가지고 증가함수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대값 찾거나 최소값 찾거나, 아니면은 나중엔 방정식 풀거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잘 했고, 자, 이제 개념 다잡기 1번부터 들어갈게요. 나 지울 거 좀 지우고 올게. 좀만 기다려줘봐. 자, 함수 fx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아, 이거 어떡해. x는 1에서 극값이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나? 첫 번째, 미분계수가 0이다를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x는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첫 번째 뭐라고? f'x가 1, f'1이 0이다까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쓰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 요거 말고 조금 더 나가야 돼. 뭐냐면 부호 변화가 생긴다. 우리 아까 기억나? 극값 찾으려면 첫 번째 미분계수 0 되는 포인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 근데 이 사실은,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그 사실은 부호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야. 도함수에. 자, 두 번째, f-a가 0보다 크대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써먹긴 할 거야. 일단 볼게. 그 다음에 극 대값은, 그럼 난 또다시 f'이 0 되는 점이 궁금한 건데, 근데 이 정도만 궁금한 게 아니고, f' 0 되는 그 순간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순간 중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부호 변화도 함부로 있으면 안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극대를 만드는 케이스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함부로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그 상황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단 미분할 우리의 근거는 충분해. 여기서 f'1도 0이야. 그 다음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또 살피는 지점을 우리가 문제에서 묻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x 하시면 3x 제곱 다음에 뭐야? 여러분 2ax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조건 f'1은 0이 있네. 그럼 대입을 해. 그럼 f'1은 뭐가 나와, 여러분? 3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제곱. 근데 이게 얼마야? 이게 0이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a 마이너스 3 a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네 라고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일단 이게 두 개 나왔으니까 뭘까? 이 둘 중에서 뭐가 우리의 a일까라는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의 판단 기준은 바로 여기. 그치? 우리 f-a가 0보다 크다 아직 써먹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써먹으러 갈 거야. 자, 그럼 f-a는 그냥 마이너스 a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세제곱 되는 것 같고요.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네. 그럼 정리해서 지울 거 지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달래? 0보다 크래. 3이랑 마이너스 1이 후보인데 그 중에서 세제곱해서 2를 빼도 양수인 거는 3밖에 없죠. 자, 그래서 3이 답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 값이 아니야. 문제에서 fx의 극대값 구해달래. 그 말은 다시 f'x가 0 되는 점을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럼 f'x는 방금 a가 3 나왔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9고, 나는 이것이 어떤 점을 살펴야 돼? 0인 점. 다시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다시 f'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3이랑 1이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궁금해?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점.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일 때죠. 자, 그래서 우리 결국 원하는 값은
f-3이 되겠고, f-3을 계산하기 위해서 fx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fx는 지금 a가 아까 3이었기 때문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인 상태고,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27이니까 지워지고, 여기서 27 빼기 2가 나오면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다시. 극값을 가지니까 미분계수가 빵이다. 그리고 부호 변화도 있었을 거다. 이 문제 쓰진 않았지만 극대값을 가질 때는 미분계수가 빵인데, 그 중에서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었고, 그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 사실 다음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으로 진짜 아주 정석 중에 정석을 했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예상하기.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냥 아예 따로 토픽을 빼가지고 할 건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 보통 문제에서 여러분들 수투 범위에서 그냥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도 3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 3차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자,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한 짧게 20분 정도만 가져볼게. 진짜 중요한 거. 근데 3차 함수 개형에서 제가 첫 번째 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나눴거든. 그 각각 뭐냐면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처음에 분류를 했어. 근데 첫 번째 것만 하시면 사실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네, 여러분 믿어도 될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이따가 그냥 살짝 확인할게. 자, 첫 번째 3차 함수의 개형인데 그것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부터 적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3차 함수의 개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점대칭.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점대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점대칭이 뭐였지? 그거는 고1 내용이고, 자, 저랑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점대칭이면 그럼 어느 점 기준으로 대칭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점대칭이 갖는 성질이 또 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토픽 3차 함수의 개형이니까 일단 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봐야 돼. 그래가지고 f'x가 일단 2차식일 거니까 2차에서 가능한 케이스를 나열을 해봤어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우리 부호만 살필 거니까 여기 전체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만 0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부터 할 거냐? 가운데 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게 가장 베이직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x세제곱 같은 거 있잖아. 그 그래프의 형태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까지는 사실 그냥 증가함수에서 뭐 이렇게 찍찍 이렇게 딱 긋고 끝났잖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럽고 현실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양수라는 거, 그 다음 이 값이 0이라는 거. 근데 양수 중에서도 큰 값, 작은 값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진짜 집중해. 자, 여기가 증가야. 그치? 근데 증가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미분계수가 0이 나와야 돼.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하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소리야. 그 말은 x축이랑 평행하란 소리야. 그 말은 일단 증가할 건데 나중에 0처럼 가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느 점 기준으로 점대칭일까? 당연히 이 점 기준으로 점대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만 와도 충분해.
일단 접선이 x축이랑 평행해야 돼. 근데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이죠. 그럼 우리가 대칭인 걸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칭이란 소리는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 똑같은데 이 대칭축의 교점 있죠. 그러니까 대칭축, 꼭지점으로부터 벌어진 거리가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이 점을 그대로 내려와봐. 여기도 그대로 내려와봐. 그럼 그때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같다 무슨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 말은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아, 점대칭이라는 게 이런 의미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가 점대칭이고 그 도함수인 2차 함수는 선대칭이고 그 선대칭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점과 이 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죠.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접선이 서로 평행해. 일단 그거를 꼭 알아두자. 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기본이 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점대칭은 이 점, 가운데 점 있죠. 사실 2차 함수에서 그 대칭축의 꼭지점, 그 x값, 거기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이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자, 요거부터 할게. 요거는 일단 처음에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근데 나중에 뭐가 돼? 0이 돼.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 말은 x축이랑 평행해야 돼. 다시 감소에 0이야. 아, 그 말은 다시 평행해야 돼.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래프. 왜? 양수니까. 다시 양수야. 여기서 x축이랑 평행해야 돼. 접선이.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해야 돼. 언제까지? 이때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도 어디에서 점대칭이야? 여기. 어느 점일까?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에서 그 교점 있잖아. 바로 이 그대로 내려온 그 지점 기준으로 점대칭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걸 알면 꽤 유용할 때가 많아서 이걸 알려주긴 할 건데, 이 흔히 뭐라 말하는 거냐면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러니까 요즘에 엄청 최근인데, 최근에는 이거를 일부러 약간 평가에서 좀 빼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약간 스킬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알면 유용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됐는데, 최근 뭐 수능 평가원 기조에서 이거를 안다고 크게 도움되진 않지만, 근데 그래도 알면 가끔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는 엄청 유용하기 때문에 알려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지점 있잖아. 극대인 값. 그리고 여기 극소인 값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옆으로 쭉 나란히 그려볼 거예요. x축이랑 평행하게 쭉 그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이 생기냐면은 바로 새로운 지점이 생겨요. 새로운 교점. 그리고 이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서 1대 1대 1이 성립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내려와. 좀 못 그리긴 했지만 다시 1대 1대 1이 성립해요. 이 1은 언제야? 여기 대칭점. 그 점대칭의 그 중심. 그 중심의 그 x값. 1대 1대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대 1이에요. 여기도 2대 1이에요. 우리 이거 많이 써먹을 거야. 이따가 수업 때도.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정적분을 아는 친구한테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2대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좀 지우고 얘기할게. 깔끔하게 지우고. 자, 2대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걸 만족할 때냐면 2대 1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에서 넓이 많이 하잖아. 그래서 넓이 할 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질 때가 궁금할 때가 꽤 많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길이가 2대 1이 될 때예요. 요거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하진 않을게요. 이거를 알면 좋다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케이스, 이 케이스랑은 조금 다른 거. 여기서는 항상 양수, 그 말은 항상 증가, 하지만 점대칭은 여전해. 그리고 어느 점 기준이냐면은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요 점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어쨌든 접선의 길이가 일단 감소해서 조금 꺾이는 모양을 띠지만 나중에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케이스입니다. 조금 못 그렸지만 0보다 큰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 첫 번째, 증가만 했던 거. 근데 여기도 증가만 했지만, 두 번째, 증가만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마치 X축에 평행한 것처럼 움직였던 순간이 있었던 그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은 1대 1대 1이라는 게 성립했다. 아니면 2대 1이라는 게 성립했다. 어디가 2야? 극대부터 극소까지, 그 다음에 교점까지. 그래서 극대랑 극소 사이가 2예요. 극대랑 극소 사이가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1. 자, 요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이제 저랑은 같이 근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고급 스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이용하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접할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요거는 고일 내용을 잘 하는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고일 내용을 많이 쓸 거니까 내가 잘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고일 내용에 뭐가 있었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게 어디 있죠? 1강부터 4강. 네. 자, 홍보 그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A가 0일 때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 고1 때부터 했던 거. y는 fx라는 이 곡선이랑 뭐랑 만나? x축. 어디서 만나? a, 0. 이건 그냥 만난다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인수 정리에서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fx가 뭐를 인수로 가죠, 여러분?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요 정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사용하면 좋은 스킬.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원래 FA가 0 되는 순간 했는데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서 F'A도 0인 걸 다룰 거예요. 둘 다 0일 때.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은 Y는 fx랑 아까처럼 x축이랑 a, 0에서 만나겠지. 왜? fa 0이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접해요. 아까는 그냥 만나는 정도였거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뚫고 지나가도 돼.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근데 이번엔 뭐냐면 접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마치 x세제곱처럼. 자, 그러면 이때는 접하는 건데 아까처럼 인수정리를 썼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은 fx가 아까는 x 빼기 a를 한 번만 가졌잖아. 이번에 무슨 말 할 수 있는 거냐면 x 빼기 a를 두 번 가져요. 아니야, 두 번 이상 가져요. 최소 두 번은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왜 유용하냐? 우리 아까 시험 문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근데 3차 함수가 접하는 거 알아냈어. 그럼 일단 두 개의 인수를 내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적어도 2차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1차식만 남은 거죠. 그럼 걔는 간단히 어떻게 하면 돼? 뭐 x 빼기 k로든 x 빼기 알파로든 그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을 적용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접할 때라는 그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수식을 얻어낼까를 적어봤는데 진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저랑 같이.
첫 번째. 언제냐면은 FA가 K이고 F'A가 0일 때예요. 아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위에서는 FA랑 0이랑 같고 F'A가 0이랑 같은 순간이었거든. 이번에 뭐야? F'A는 여전히 0이야. 근데 FA가 K일 때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fx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거를 좀 해볼게. 이때 살짝 식 조작을 해. 난 뭐라 할 거냐면 gx를 fx 빼기 k라고 두겠습니다. 왜? 왜 그렇게 뒀을까? 이러면 a 대입해봐. fa 빼기 k니까 0이 나오지. 그럼 ga도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봐. 미분하면 그냥 똑같이 f'x잖아. 왜? k는 상수니까. k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럼 똑같이 a를 넣으면은 0이 나와요. 그 말은 ga도 0이고 g'a도 0이네. 그 말은 다시 무슨 뜻이야? 아, g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네. 근데 나는 gx가 궁금한 게 아니지. 내가 궁금한 건 fx. 근데 fx는 gx에다가 k를 넘기면 g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래서 fx가 gx 더하기 k니까 fx는 뭐를 말할 수 있는 거냐면은 k 플러스 x 빼기 a의 제곱에 따따따. 여기 k 따로 빼놓고 나머지가 3차식이 있을 건데 뭐 3차 이상의 식이 있을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때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꼭 가져야 되는구나. 이 나머지가. 자, 이게 첫 번째 활용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조금 더 나아가서 FA랑 자, 활용 두 번째 GA랑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A랑 G'A랑 서로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아까도 fx 빼기 k를 gx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새로운 함수를 줄 건데 뭐냐면 hx를 fx 빼기 g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그냥 살짝 해보자. a 대입해볼게. ha는 fa 빼기 ga 0이네. h'x f'x 빼기 g'x인데 다시 a 대입해봐. f'a 빼기 g'a니까 0이네. 그래서 지금 ha도 h'a도 0이거든? 그럼 지금 무슨 결론이 나와? hx가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다시 fx는 hx 더하기 gx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gx 더하기 x 빼기 a의 제곱에 따따따 이렇게. hx가 fx 빼기 gx인데 그 다항식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gx만 넘겨서 fx는 gx 더하기 x 빼기 a의 제곱에 따따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아까처럼 했었으면은 우리 미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x제곱에 x 빼기 3이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3,0에서 맞나? 또 0,0에서도 맞나? 그리고 또 0,0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요. 다시 x축이 있어. 0,0이 있고 3,0이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가 맞나요? 근데 0,0에서는 거의 접하면서 가야 돼. 0,0에서는 접해야 돼. 그럼 그렇게 그리는 방법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면서 3,0을 뚫는 케이스겠죠. 자, 그래서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fx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사실 그 반대로 이 그래프를 보고도 fx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이거는 그냥 더 간략하게 이게 f고 그 다음에 이렇게 g가 있거든. 만나는 점을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아까처럼 봤을 때 F알파는 G알파니까 나는 Fx 빼기 Gx가 첫 번째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냐? 베타. 근데 또 베타에서는 F 프라임 베타나 G 프라임 베타가 같아 버렸네? 그럼 이제 뭐까지 말할 수가 있어? X 빼기 베타는 적어도 2번은 가진다. 근데 사실상 거의 다 끝난 거죠. 여기 최고 차이 계수 그냥 뭐 K라고 두든 A라고 두든 뭐든 상관없어. 최고 차이 계수만 두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3차 함수의 개형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 3차 함수의 개형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근 이용하기,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거를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닫힌 구간 0,3에서 함수 f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우리가 아까 같았으면 일단 미분했을 거야. 첫 번째 f'x 해가지고 이것의 부호를 따져봤겠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가 나오는 거니까 다시 부호를 살피기 위해서 묶고, 그러면 위로 볼록 x축 0, 2 이건 다 할 수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거 안 할게요. 우리 조금 더 재밌게 해보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전 뭐 할 거냐면 이번에 약간의 스킬을 쓸 거예요. fx 마이너스 1을 볼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이네. 그 말은 이 fx 빼기 1이라는 함수는 0에서 접해야 되고 3에서 만나야 돼. 어디랑? x축이랑. 다시 이게 x축이야. 근데 여기서 0에서는 접해야 돼. 그 다음에 3에서는 한번 만나야 돼. 그리고 최후 차이 계수가 음수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겠죠? 감소, 증가, 감소.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일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대 1 법칙이 있으니까 2대 1이라서 이쪽에 x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다시 2대 1을 쓰면은 이 극 대값을 갖는 x값은 2가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럼 f2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이 함수는 fx가 아니에요. 우리 뭐 했어? fx 빼기 1을 다뤘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fx-1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럼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평행이동만 하면 되겠죠? 위로 한 칸. 그래서 여기 1을 지우고 여기를 x축으로 살피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여기를 y는 1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게 x축이었는데 한 칸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y는 1이라고 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최대값은 f2가 되겠습니다. 왜? 난 문제에서 0부터 3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최대값은 f2가 되고 이것은 계산하시면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었어요. 그냥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근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고 그 다음에 판단만 잘해주자 라는 얘기였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3의 값 물어봤는데 가조건 너무 익숙하죠? 너무 많이 봤어. f-x는 마이너스 fx다. 이거 어떤 함수? 원점 대칭 함수.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나아가야 돼, 여러분들? 홀수 차수항만. 원점 대칭일 때 홀수 차수만. 그 말은 fx가 뭐라고 쓸 거냐면 최고 차이 계수 2이기 때문에 일단 2x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나조건 하나만 볼게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그럼 나 이거 일단 그려야 되겠네. 그거랑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f. 어쨌든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야. 그것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우리는 일단 가를 통해서 원점 대칭 함수고 그 다음에 홀수 차수항만 남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예측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총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증가, 감소, 증가하던 거.
두 번째, 증가하는데 0처럼 갔다가 증가하는 거. 세 번째, 그냥 쭉 증가하다가 조금 약간 기세가 꺾이지만 다시 증가했던 거.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밑에 있는 걸 어떻게? 뒤집어 올리는 거지. 여기서도 밑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거지. 근데 그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랑 4번 만날 수가 있을까? 다시 이거 뒤집어 올렸다고 쳐. x축과 평행한 직선과 2번 만나죠. 4번 만날 수가 있나? 절대 안 돼. 여기도 뒤집어 올려. 똑같이. 자, 이렇게 긋고 뒤집어 올려 보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케이스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아니구나. 이 함수의 그래프구나.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내가 절대값 fx 할 거면 x축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거든. x축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 힌트가 다 있죠. 원점 대칭. 3차 함수 그래프 원래 점대칭이라며. 근데 그 점이 원점이란 소리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그 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지. 딱 이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가 사실상 무슨 점이라고? 원점이라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겠네. 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 올릴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 그래프랑 4번 만나는 순간 어떤 순간이야? 이렇게 만날 때겠죠. 아이쿠. 자, 요렇게 만날 때겠지. 그때 y는 마이너스 f1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되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f-x는 마이너스 fx라며. 이거 뭐랑 같을까? f 뭐랑 같을까? f-1이랑 똑같죠. 여기 원점이거든?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1이란 소리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아,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란 소리죠.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가지는 거니까. 그럼 일단 나는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네. f 프라임 x 해볼까요? 6x 제곱 더하기 a네.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6 더하기 a네. 그럼 이게 0이네. 그럼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다.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자, fx 다시 한번 적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f3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 넣으면 54 빼기 18이라서 정답은 36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도함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가 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거 파악했었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건 뭐였냐? 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접할 때는 적어도 인수를 2번 갖는다. 근데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유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식을 통해서 그래프 유추하는 거는 쉽고 이제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식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하실 때도 그거를 많이 해보세요. 앞으로 저랑도 많이 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퀴즈 푸시고 저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